골목길에요. 이면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차가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9월 8일 새벽에 대구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행인과 차량 사이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접촉사고인 줄만 알았는데 이 뒤에는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면서 어떤 일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좁은 골목길에 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맞은편에 한 남성이 걸어가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치는 순간 차가 딱 하고 서버립니다. 네.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을 텐데요. 어쩐지 사람이 차를 피하는 게 아니라 차가 사람을 피하는 느낌입니다. 네. 잠시 후 같은 골목길에 같은 남성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갓길에 세워진 차량 뒤로 몸을 수그려서 숨습니다. 설마 용변 보는 건 아니죠? 그런데요, 바로 아하. 그때입니다. 저기 멀리서 불빛이 보이고 차량 한 대가 다가오죠. 그 순간 남성이 갑자기 뛰쳐나가서 사고를 낸 겁니다. 아하. 꽝 하고 사고가 냈는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던 거죠. 저 사이드 미러에 지금 부딪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이드 아하. 미러에 부딪힌 건데 이후에도요. 네. 차량 사고 수습에 나섭니다. 차량의 문을 툭툭 두드리기도 하고요. 여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는 선배도 사고 현장으로 부릅니다. 어허. 이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 남성과 여성 한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하.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아니 저는 어두컴컴해서 뭐 그냥 차만 쳐다보느라 몰랐는데 뭐 이상한 일이 뭡니까 대체?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가 날 뻔한 차량과 사고가 난 차량이 같은 차량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심한 새벽 시간대에 지금 이 차량과 그렇습니다. 아하. 이 차량과 아까 네. 실제로 사고가 난 차량이 네. 같은 차량이었던 거죠. 아하. 차량이 이 같은 골목을 새벽 시간대에 이 차량이 네, 뺑뺑 이렇게 돌고 있다가 네. 똑같은 남성에게 여러 번 사고를 낼 뻔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아하. 같은 차량이랍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뭔가 그러면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이 뭐 피해자라고 좀 추정되는 이 남자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처음에 운전자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차를 멈춰섰죠.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잠복하고 있다가 두 번째는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사이드 미러에 손목을 이제 다치게 했는데 네. 이게 일명 손목치기라고 해서 손목치기라 그래요? 네, 손목을 이제 치고 이제 피해를 입는다 해서 손목치기라고 하는데 네. 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거예요. 보험 사기를 노린 거죠. 왜냐하면 네. 이 운전자가 당시 음주운전 상태였거든요. 네. 이 약점은 알고 네. 이제 합의금은 뜯어내려고 네. 이런 이제 그 자작극을 벌인 건데 그래서 네. 결국 이 사람은 보험회사로부터 한 37만 원 정도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저 이른바 손목치기라고 그러는데요. 그쪽 이 뭔가 보험 사기가 냄새 나는데 저렇게 손목치기 방법으로 뭔가 운전자에게 약점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는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저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거 어떻게 안 거예요, 그러면? 이 30대 운전자인데요. 30대 운전자랑 같이 있었던 여성이 있습니다. 하하. 16살 비양인데요. 네. 비양하고 그날 그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났어요. 세상에. 채팅 앱을 통해서 한 식당에서 만나는데 이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나눠 마십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비양이 근처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라고 하면서 범행 장소로 유인하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이 운전자 식당에서 소주 2병 나눠서 먹고 음주운전을 해서 이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하. 첫 번째 고의 사고에 실패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비양이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집 방향이 너무 헷갈린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다른 범행 장소로 유인을 하는데 아하. 그렇게 두 번째 고의 사고로 접촉을 하고 아하. 이 운전자 K씨는 그 당시에 굳이 술을 안 먹어도 되는데 억지로 술을 비양이 먹게 했고 아하. 모텔에 가면 되는데 굳이 자신이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네. 길이 헷갈린다라고 하면서 좁은 골목을 3번이나 돌도록 유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아하. 이 비양 16살 미성년자잖아요. 네. 그 위에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하. 주범 A씨는 20살의 네. 동네 선배인데요. 네. 이 동네 선배인 사람이 네. 동네 후배인 B양 16살밖에 되지 않았죠. 네. 또 다른 공범 C군 17살 되는 도양 선후배끼리 이런 사기를 공모를 했는데 아하. 이 A씨가 채팅방에 설치해서 이 운전자를 물색하게 했고요. 네. 그리고 만나자고 해서 식당에서 술을 먹게 합니다. 하하. 그리고 대구 남구 이 봉덕동 근처의 좁은 골목길로 유인한 다음에 저렇게 고의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 잘 보세요.
범죄 현장에 범인 공범들이 3명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바로 20세 남성이 주범,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을 꾸몄던 주범이 떡하니 가운데 있고, 이거 절묘하면 떡하니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오른쪽 17살 남성이,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저 사람이 아까 손목치기 했던 그 보험사기 했던 그 사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이 사람 고의로 손목치기 전법을 썼는데 네. 첫 번째 성공할 줄 알았지만 네.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그 가까스로 왼쪽 맞은편에 있던 16살 여성이 그 30대 남성을 유인해서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골목길 헷갈려, 한 번 더 가요. 그래서 저 골목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바로 저런 보험 사기를 하게 됐다는데, 정말로 어쩌면 단순한 접촉사고로 끝날 뻔, 묻힐 뻔한 이 사건, 과연 어떻게 밝혀지게 됐는지 그 전문가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어설프게 칼부딪힌 애가 단독 행위로 단독 범행을 했는 걸로 제가 알았었거든요. 네네. 알았었는데 그 사고 현장 그 주변의 CCTV를 상당한 분량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 골목을 계속 맴도는 차가 있었어요. 네네. 그 차에 이제 공범이 있겠구나. 어떤 연결고리가 있겠구나. 그 20세 그 남자애가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네. 손목치기 한 애를 태워서 사고 장소에 이제 다니면서 어떤 장소가 범행하기 딱 좋은 장소냐, 장소도 선정하고 또 내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렌트카를 운행했는 사람이 누군지 또 밝혀내고, 그다음에 또 경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 그 남자가 술 먹은 남자가 운행했는 모닝 차량에 내려가지고 태연하게 그 옆에서 쳐다보던 그 여학생이 또 있는 거예요. 네네. 이 주장으로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연결을 시켜봤죠. 그렇게 이 세 사람이 공범관계인 거예요. 그런데요, 김주한 위원님, 뭔가 이 피해를 당한 운전자, 물론 이 피해를 당한 남성도요, 뭔가 좀 애초에 이 16살 미성년자를 만날 때, 여성을 만날 때 뭔가 안 좋은 의도로 만났을 수도 있어요. 일단 채팅앱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 이 보험 사기 냄새가 나는데 뭔가 이게 확실치는 않고 뭔가 이 낌새를 차린 것 같았습니다. 지금 피해 운전자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장을 잘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렌트카를 빌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렌트카를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고 아하. 내려준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대부분의 그 채팅 앱을 하면요. 네. 이제 보통 그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성관계 뭐 성매매 쪽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보통 그 성매매 관계할 때는 그 여관이나 호텔로 가지 자기 집으로 유인하는 경우는 상당히 없습니다. 아하. 더군다나 자기 집도 모른다 쇠바퀴를 계속 돌다가 네. 부딪혔다. 네. 그 결국 피해자가 좀 피해자라고는 좀 이상하지만 그 남성분이 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하. 또 그분이 제가 볼 때는 많이 고민을 했겠죠. 이상하다. 자기 집에 가서 성매매 하자고 그래? 그런 사람이 없을 텐데. 나이도 어린애인데. 그리고 여관이나 호텔을 갈 텐데 이상하다. 그런 이상한 낌새를 치고 결국은 경찰한테 얘기를 했고 경찰이 네. 다시 한번 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얘가 렌트카를 빌려서 계속 몇 바퀴를 돌았어. 아하. 내려주고 또 태워주고.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SNS는 이미 지웠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추적을 하다 보면요. 같이 살고 있다라든지 둘이 만난다라든지 그런 게 CCTV나 아하. 다른 통화 내역에서 충분히 네. 조사가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거를 그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간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김동철 교수님, 사실 이 남성, 30대 남성 입장에서는 자기가 약간 뭔가 좀 떳떳지 못한 상황이지만 지금 16살 미성년자 여성과 술을 나눠 마시고 그 여성이 사는 집으로 가는 과정에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뭔가 떳떳지는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이상하다. 형사님, 정말 이상한데요. 거기를 몇 번 맴돌았어요. 그런데 그 손목치기 했던 그 가해자, 그 보험 사기 했던 사람이요. 김동철 교수님, 저 혼자 그랬어요, 혼자. 단독범을 주장했답니다. 예, 단독 범행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의의가 좋은 거예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게 사실 의의가 좋다라는 것보다 네.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들이고요. 네. 그리고 본인은 사실 성인이잖아요. 아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을
회유를 하거나 네. 어떤 뭐 협박이 있었다면 어떤 네.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했다면 네. 이건 또 청소년법에 관계된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아하. 사실은 20살짜리 그 범죄자가 네. 지금 보면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치밀한 계획을 했습니다. 아하.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히 치밀해 그러니까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공범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면 네. 더욱 행동까지 치밀해졌겠죠. 아하. 그런데 미성년자고 초범들이었기 때문에 네. 행동들이 그리 미숙해질 수밖에 없던 아하. 상황.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20살 먹은 이 친구가 아마 다른 전과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여죄에 대해서도 추궁을 해봐야 아하.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런 보험 사기 정말 당돌하게도 머리를 이상한 쪽으로 써서 저런 보험 사기를 꾸민 데에는 홍순빈 아나운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혹시 그 부분 취재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범, 20살 주범은요, 16살 동거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동거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초음파 검사비와 빈혈약 구매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동거녀 친구인 여성과 그리고 후배를 끌어들여서 아하. 이렇게 3명이 범행을 같이 저지르게 된 겁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진짜 이거 사연을 듣고 보니까 더 기가 차요, 지금 이게.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 어린 나이 미성년자의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이런 범행을 공모해서 사기 범죄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어떤 보호 시스템의 미비나 부모들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사기를 이렇게 공모해서 하는 것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고요. 요번에 제대로 혼이 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데 네. 저는 이 사건에서 이렇게 보험 사기 일단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네. 보험 사기 피해자라고 하는 30대의 이 운전자는 정당한 피해자냐 그런 아하.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본인이 채팅 앱으로 만난 사람이 미성년자인 여성이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같이 술을 먹고 네. 더군다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부분도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다만 수사를 했더니 네. 소주 2병을 마셨다고 하는데 그 혈중 알코올 농도는 처벌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아. 현재는 음주운전죄로도 처벌하지 않고 네. 우리 성매매는 미수죄를 처벌하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기로 했는데 미성년자와 실제로는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처벌 대상은 음흠. 아니어서 특별히 처벌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기 아하. 하지만 네. 16살 여성과 술을 먹고 또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네. 본인이 마냥 피해자라고 억울하다라고 주장할 만한 사건인지도 좀 본인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하.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로 네네. 끝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네네. 돼요. 만약에 이 여성이 유인해가지고 모텔로 갔어요. 아하. 그리고 이 남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당신 미성년자랑 관계를 하려고 했지 막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큰 피해를 당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뭐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주범은 성인이고 또 공범은 지금 미성년자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미성년자들은 잡혀도 소년법에 따라서 중하게 처벌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하. 성인이 이렇게 미성년자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이런 거는 좀 제대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그 범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김주환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20살 남성이 주범이라 불리는 게 맞나요? 지금 이 모든 일을 뒤에서 배후 조정한 꾸민 건데 20살 남성을 주범으로 보는 게 맞고 저 17살 남성이 실제 손목치기 행동을 옮긴 사람이 17살 남성이고 16살 여성은 남성을 유인했는데 나머지 사람은 공범이고 20살이 주범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까?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네. 보기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네. 일단 계획을 한 거는 이제 20살 남성이 맞으니까 네. 됐는데 이제 같이 할 때 이제 공모 공동 정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역할 분담만 따를 뿐인데. 아하,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손목치기뿐만이 아니고 사실 아까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관이나 모텔에 대 갖고 여성을 이제 미성년자죠. 네. 여성을 데리고 와서 채팅에 만난 다음에 남자들이 들이닥쳐 갖고 돈을 많이 이렇게 갈취하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성분도 그 운전했던 남성분도 사실은 그 도덕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참 어이가 없고요. 17살짜리 미성년자 남성이요. 학생이라 해도 되겠죠. 그 17살짜리 미성년자가
이거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혼자 그런 거예요? 단독범이에요? 이 무슨 빗나간 이게 의리라고 이런 말은 의리 붙이고 싶지 않아. 이게 무슨 의리입니까? 17살짜리 이제 벌써 머리에 피도 안 마른 17살짜리가 나 이거 혼자 한 거예요. 경찰한테 허위 진술이 나고 정말로 큰 벌을 받기를 단죄를 받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